자, 이 영상을 녹음하는 오늘이 3월 20일인데요. 오늘까지도 개학은 계속 연기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 정지되어 있다시피 하죠. 그간 코로나19랑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올해 논술 또는 구술을 준비해야 되니까 논구술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를 한번 정리해보죠. 즉, 어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이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점을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여기에서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의 말을 활용해 볼까 합니다. 전쟁은 난폭한 스승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욕망, 사회적인 현실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고 고결하고 고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당장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 마트에 뛰어가서 라면 사야 되고 물 사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화장실 갈 때를 대비해서 휴지 사야 되고 이건 다 똑같아요. 즉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주 근본적인 필요,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난폭한 방식으로 가르쳐준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일종의 전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게 하나의 스승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사회에 깔려있던 우리 사회의 민낯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민낯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회적 약자들은 정말 취약하더라. 동어 반복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가 속속 드러났죠. 저소득층 방역의 사각지대에 맨 먼저 놓였고요. 마스크 구하기 힘들잖아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를테면 학교 급식실 어머님들, 방학부터 지금까지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생활하시기 힘들어요. 뉴스에서 콜센터 노동자의 집단 감염 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이런 나쁜 일은 맨 먼저 찾아가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축소되면 맨 먼저 타격을 받고 또 큰 타격을 받는 것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죠. 물론 어느 사회나 약자는 있게 마련입니다만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들이 그간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는지가 아주 난폭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두 번째 제가 주목한 것은 혐오예요. 혐오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기사 제목이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바이러스 발원지 중국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확진자가 많이 나온 대구에 대해서도 정말 어이없게도 혐오 정서가 있었죠. 이러한 혐오라는 거는 자신의 불안을 분노로 해소하는 손쉽지만 아주 비도덕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윤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전에도 남혐이니 여혐이니 그런 일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도 이렇게 혐오에 굉장히 쉽게 휩쓸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보게 됐죠. 혐오에 의한 역사적인 비극들이 몇 번 있었어요. 세계사를 보면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우리도 일제의 관동 대학살 때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사건을 볼 때 우리는 피해자였지 가해자가 아니었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모를 일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안에 깔려있던 민낯에는 언제든 어디서든 폭발할 수 있는 혐오의 정서가 있다는 것을 아프지만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조금 어두운 면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따뜻한 인간애와 연대의식이 있었다. 이것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마주하게 된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제목 보시는 것처럼 기사 제목들 따뜻한 기부, 사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상가 임대료를 내려서 상생하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도 늘어나고 있고
의사, 간호사 등 490명,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하시기도 했죠. 물론 우리는 평소에 헬조선이니 이런 말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비관하기도 해요. 하지만 일상의 경쟁이나 어려움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하는 공존, 어떤 공생의 욕구, 그리고 따뜻한 인간애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다. 비록 그것이 난폭한 방식을 통해서 여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정리할까요? 사진으로 보이는 분은 투키디데스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키디데스는 전쟁은 난폭한 스승이다 라는 말씀을 남겼고 그 말을 저는 코로나19는 난폭한 스승이다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난폭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 보여주는 스승이다.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는 많은 취약계층, 많은 취약 지점들이 있더라. 둘째로, 안타깝지만 혐오로 번지기 쉬운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더라.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리고 연대의 정서가 우리 사회에는 흐르더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구술이나 논술을 대비하는 데도 아주 유용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좀 모아야겠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